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추석입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우리 천공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 2024년 9월 10일에 중동권 군사매체인 디펜스 아라빅에서 이라크가 우리 천공2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정식 계약은 추석이 끝나는 다음 주쯤에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이번 계약 규모는 8개 포대 26억 3천만 달러, 하나로 3조 5천억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은 UAE의 12개 포대 35억 달러, 그리고 사우디의 10개 포대 32억 달러에 이어서 세 번째 중동 수출로, 이것으로 천공2는 중동에 대한 수출로만 벌써 12조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수출은 상당히 급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인 2024년 3월경에 이라크의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라크가 급하게 우리의 천공을 찾은 이유는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를 건들고 있고,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마찰이 커지면서 양측의 각종 항공기와 미사일이 이라크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장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드론들과 탄도미사일 대부분이 이라크의 영공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라크로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를 급하게 방문해서 우리에게 3개의 천공포대를 긴급하게 공급해 줄 수 있냐는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측은 2개의 포대를 우선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수출이 성사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수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능한 빠른 무기 공급이 가능했던 덕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라크가 우리의 천공이 아닌 유럽산 무기나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도입하려 했다면 불가능했을 빠른 배치가 우리나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덕에 우리나라는 이라크에 8개의 천공포대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조만간 2개 포대가 이라크에 긴급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라크는 2013년경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서방권 무기의 도입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친미 정권이라고 해도 역시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 장비와 호환성이 좋은 우리 장비를 많이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라크에 대한 우리의 무기 수출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특히 지금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마찰로 인해서 이 나라들이 이라크의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게 너무 심하고, 이에 대한 대비로 우리 천공을 긴급 공급받기로 한 건 물론, 이라크는 과거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서 붕괴한 자신들의 공군 전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로부터 FA-50 24대를 공급받아서 운용 중이고, 지금은 우리로부터 공급받은 FA-50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 계약까지 카이와해서 대략 4천억 규모의 MRO 계약을 우리 카이와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라크 내에 새로운 공군기지 건설을 위해서 우리 카이와 3조 원가량의 계약을 해서 새로운 공군기지까지 우리 손으로 지어준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나마 우리 수리온 헬기가 유력시되었던 이라크의 헬기 도입 사업은 우리 수리온이 아닌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H225M 카라카를 선정했습니다. 이 헬기는 흔히들 슈퍼쿠거라고 불리는 헬기입니다. 이번 사업은 이라크가 기존에 운용하던 밀-17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헬기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이라크에 대한 우리 수리온의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절실했던 사업이기에 이번 사업을 놓친 건 더욱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리온은 우리나라의 군대와 각종 관공서에서만 300여 대를 운용 중이고, 그나마도 이것도 전부 납품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리온의 양산 라인이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라크에 대한 수리온 판매는 단순하게 수리온을 최초로 수출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수리온의 양산 라인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우리 수리온은 이라크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고, 저는 그 이유를 민수용 헬기 인증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리온은 군용 헬기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민수용 헬기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리온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나 소방헬기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수리온이 우리 국토부로부터 국내에서만 민수용 헬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 형식 인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군대가 아닌 민간 분야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거지만 해외에서는 다릅니다. 수리온은 제대로 된 민수용 헬기 인증을 받지 못해서 오직 국가 대 국가 간의 거래로만 해외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헬기를 누가 도입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막말로 도입한 나라들에서도 운용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민간에 넘기기도 할 텐데요. 수리온은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용 헬기 인증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수리온은 민수시장에 진출하는 건 물론 국가 대 국가의 수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카이에서 개발하는 게 LAH 헬기의 민수 버전인 LCH 헬기입니다. 이 헬기는 처음부터 민수용 헬기로서의 인증을 받는 걸 전제로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시장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헬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왜 수리오는 민수용 헬기 인증을 받지 못하는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인증 비용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래서는 절대로 수리오는 제대로 수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수리오는 유럽의 구식 헬기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어서 해외에 많은 양이 판매될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 민수용 헬기 인증이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 확실한 건 수리온 생산 라인의 가동이 너무 오랫동안 정지해 있으면 기존 헬기들의 운용 유지에도 지장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당장 생산하는 부품들이 더 쉽게 단종될 것이고 수리온을 업그레이드 등을 할 때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리논 무장형의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생산 물량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온의 수출은 다른 그 어떤 무기의 수출보다도 절박합니다. 제발 빨리 수리온의 수출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시 천공 문제로 돌아와서 천공은 이미 중동의 3개국에 수출되면서 중동의 표준 대공 미사일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럽 시장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천공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천공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도 러시아 푸틴의 오른팔인 쇼이그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북한은 KN-23 탄도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도 그 무기를 구매한 대금은 물론 각종 기술도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한 바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무기는 몰라도 우리 천공은 방어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기를 공급한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공격 무기보다는 방어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천공이 딱 적당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제가 갑자기 천공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불쌍해서도 아니고요. 러시아를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혹시 소문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는 나토의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직접 파견되어서 나토가 수집한 정보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토가 공급한 최신 무기의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 등을 운용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내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미군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가 패트리어트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은 지금은 패트리어트 중에서 가장 최신 모델인 MSE 모델까지도 공급해주고 있고, 이걸 운용하기 위한 인원이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들과 패트리어트를 제조한 제조사의 직원들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최근에 패트리어트가 킨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의 패트리어트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패트리어트는 미국이 새로 공급해준 MSE 미사일을 통해서 킨잘을 요격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문제는 패트리어트가 처음부터 킨잘을 요격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패트리어트는 킨잘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쌓아온 교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미군과 패트리어트 제조사 직원들이 개량을 해서 지금은 패트리어트가 킨잘을 요격할 수 있게 현지에서 개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해준 KN-23도 바로 패트리어트가 요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중동 국가에 우리의 천공을 판매하고 있고, 중동 국가들에 의해서 천공이 실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동 국가들이 상대로 하는 건 후티 반군이나 이란 등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북한의 KN-23 같은 정말 회피기동을 하는 미사일도 없고, 더욱더 러시아의 킨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없습니다. 결론은 후티 반군이나 이란과의 교전에서 얻은 교전 데이터로는 우리의 천공이 킨잘을 요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전 데이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교전 데이터를 요청해도 미국은 킨잘을 요격한 교전 데이터를 우리에게 넘길 리도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이런 교전 데이터를 넘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교전 데이터를 얻으려면
우리의 천공포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직접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천공포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미국처럼 우리의 인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교전 데이터를 얻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천공은 KN-23 같은 종말 회피기동을 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현재 천공은 우리의 전술탄도 미사일을 개량한 요격 표적을 상대로 요격 시험을 했고, 우리는 이 시험용 표적을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의 비행 패턴을 모방하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공이 요격을 입증한 건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북한 내에서도 구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조만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천공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충분한 교전 데이터를 얻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종말 회피기동을 하는 KN-23을 요격할 수 있는지도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킨잘 미사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록 지금의 천공2가 킨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다고 해도 충분한 교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걸 천공3의 개발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교전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서록 러시아와 사이가 더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도 말이죠. 지금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도입하고 각종 기술을 공급해주는 러시아를 우리가 더 이상 배려할 의미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충분한 교전 데이터를 얻어서 우리 천공을 개량하게 되면 우리의 천공은 더 많이 수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천공을 더 많이 수출되고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게 각종 기술을 넘겨주고 있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패트리어트를 통해서 얻은 교전 데이터를 우리에게 넘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천공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보낸다면 어떤 무기를 보낼 것인가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대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걸 대가로 각종 첨단 기술을 이전받고 있는 지금에서는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러시아가 뭐라고 하던, 그 누가 뭐라고 하던 천공, 아니 더 나아가서는 LSM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절실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의 군사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성장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우리는 더 이상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러시아군을 상대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군이라고 쓰고 새로운 러시아군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적을 상대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천공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천공이 중동에서 세 번째로 이라크에 대량으로 판매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뻐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는 상당히 큰 위협에 봉착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